안녕하세요. 오차쿠입니다. 오랜만에 이런 면대면 구조로 영상을 찍어보는데요. 오늘은 많이 또 문의 주시고 기다려주셨던 다구짱 서리 사탄을 들고 왔습니다. 일단 생각보다 이것저것 제가 쓰는 것들이 많아서 일단 보이는 대로 다 꺼내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여기 제 서랍장에 서랍을 다 빼왔어요. 그거부터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이게 제 4단 서랍장의 맨 밑에 칸이거든요. 여기 스튜디오 4 작가님의 이렇게 유칼립투스 나뭇잎에 유리 작가님이랑 콜라보를 하신 거거든요. 이렇게 잔 받침이에요. 이게 그 니은에서 전시하실 때 구매했던 친구고요. 이런 세밀한 잎 느낌이 정말 귀엽죠. 이렇게 있고 많아서 하나씩 다 소개를 하면 영상이 엄청 길어질 것 같아서 이제 하나씩 빨리빨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이제 선물 받은 뜨개 해주신 코스터예요. 색깔이 되게 오묘해서 지승민 작가님 다구랑 굉장히 잘 어울리고 또 이제 작아서 딱 이렇게 사이즈에 맞게 뭐 올리기가 되게 편하고 좋아요. 색감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겨울에도 잘 쓸 것 같고 사계절 모두 다 저는 편하게 손이 가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단장료 작가님의 이제 잔 받침인데요. 잔 받침으로 써도 되고 약간 작은 다식 같은 걸 하나씩 올려서 사용해도 되는 그런 네모난 접시입니다. 이거는 경주에 있는 유프롬유에서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국립묘에서 구매한 거고요. 이게 아마 작년 차문화대전에서 구매한 걸 거예요. 이렇게 개치예요. 이게 색이 되게 튀지 않고 또 모양이 귀여워가지고 아무데나 매치하기가 되게 좋은 그런 개치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동철 작가님의 호두나무일 거예요. 이렇게 거름망이라서 이렇게 천이 이렇게 거름망 천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그 개원이랑은 안 맞아요. 개원으로 하면 물이 이제 빠르게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이제 여기로 다 흐르고요. 이제 다관 같은 거 물줄기 이렇게 세게 이쪽으로 쏠 수 있는 그런 것들이랑 이제 궁합이 잘 맞는 친구예요. 얘는 목련 상점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마 같은 작가님일 건데 이렇게 까만색 받침이에요. 이게 되게 나뭇결이 예쁜데 지금 이게 영상으로는 표현이 잘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까만색 받침입니다. 흰색 그 지승민 작가님 다간을 이 위에 올려도 흑백의 조화가 되게 예쁠 것 같아요. 그렇게 아직은 사용 안 해봤는데 오랜만에 꺼내보는데 그렇게 써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목련 상점에서 구매했어요. 이거는 그 어디지? 그 장운성 공방에서 만들어주신 이제 개치고요. 의자 모양이에요. 이렇게 엄청 귀엽죠. 그래서 뚜껑을 올리면 되게 귀여워서 이 친구를 되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은칠이 돼 있어서 이렇게 많이 변색이 됐어요. 약간 에이징이 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목련 상점에서 구매했어요. 이거는 이제 스쿱이에요. 이렇게 차를 뜨는 이 느낌이 너무 예뻐가지고 곡선이 색감이랑 예뻐서 구매했는데 이게 어디 건지는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자주 쓰지는 않거든요. 제가 이렇게 차를 막 이렇게 퍼서 먹을 일이 딱히 없다 보니 이거는 나중에 편집하면서 넣어드릴게요. 이거는 일단 일무갤러리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살짝 묵직한 그런 재질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그 월화다정 그 문윤정 작가님의 그 다하입니다. 이렇게
초창기에 굉장히 많이 썼던 다하예요. 이렇게 백자 다하니 다하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코스터. 나무를 이렇게 다른 나무를 이렇게 짜서 맞추신 거거든요. 이게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아마 TWL B급 세일할 때 구매를 했었고 아마 그때 영상에도 아마 한번 찍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코스터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차 집게. 초창기에 많이 썼던 집게고 아마 목련상점에서 이거 구매했던 것 같아요. 제가 초반에 이제 차 기물들 도구를 목련상점에서 굉장히 많이 이제 구매를 해서 이렇게 길고 이 정도 길이에 끝이 이렇게 뭉툭한 스타일이라서 이게 잔을 집기가 이렇게 좋아요. 안정감 있고 그래서 잔을 집을 때 이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집게입니다. 그리고 집게가 또 하나 있는데 얘는 이제 화차 집게라고 꽃차 같은 거 꽃잎 이렇게 조심스럽게 뗄 때 사용하는 집게예요. 사실 저는 뭐 꽃차를 좋아하지는 않아서 자주 쓸 일은 없는데 그냥 찻잎 빼낼 때 종종 사용하고 있는 집게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목련상점에서 구매했어요. 크기는 이렇게. 길이는 거의 비슷하고 두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그냥 손잡이 빼놓은 건데 그냥 보관하고 있고 얘는 이렇게 골무예요. 이렇게 색깔이 다르고 이 빨간색 실이 포인트. 수상한 재봉틀에서 만드신 골무고요. 이게 다관이 여기 있는데 지금 안에 물이 담겨 있어서 이 다관에 이렇게 끝에 살짝 보호해주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왜냐면 이 부리가 좀 긴 것들은 이렇게 보관하다 보면은 부딪힐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보호하기 위해 있는 골무고 혹은 손잡이가 이렇게 크게 올라와 있는 친구들 뜨거울 때 이렇게 꽂아놓는 용도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거는 조금 작아가지고 사이즈가 안 맞긴 한데 좀 통통한 손잡이들이 있어요. 그런 거에 이제 꼭 끼우면 굉장히 잘 어울리고 또 예쁩니다. 이게 다른 색깔도 있어요. 여기 노란색. 얘도 이렇게 빨간색 스티치로 포인트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목련상점에서 구매했던 것 같은데 이 노란색은 부부웍스에서 구매했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이 확실치는 않은데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색깔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색깔로 이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옥색처럼 나온 게 목련상점에 업데이트가 됐었는데 그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구매하고 싶었는데 일단 두 개를 갖고 있어서 참았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서랍이 끝났습니다. 사실 원래 이제 층마다 다 구분을 해서 보관을 하긴 했는데 이게 쓰다 보니까 막 섞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리를 안 해가지고 지금 좀 들쑥날쑥하긴 한데 감안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잠깐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도 별건 없습니다. 이렇게 묻었지. 이거는 이제 목련상점에서 구매를 한 거고 유공방에서 만든 우드 카빙 잔받침이에요. 이게 되게 심플해 보이는데 여러 잔에 진짜 휘뚜루마뚜루 잘 쓰여가지고 약간 효자템입니다. 약간 요렇게 각이 좀 져 있고요. 이렇게 되게 무난한 스타일인데 아무 잔이나 다 어울려요. 크기도 되게 적당하고. 그래서 되게 좋아하는 잔받침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토림도의 미니 접시인데요. 저는 이거 잔받침으로 쓰기도 하고 뭐 아주 작은 그런 다관 올리기도 하고 호승으로 쓰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시 놓는 그런 접시로 사용하기도 하고 휘뚜루마뚜루 되게 잘 쓰는 접시예요. 이 접시가 되게 작아요. 그래가지고 살짝 잔탁으로 쓰기는 크기는 한데 조금 큰 잔 올리면 또 사이즈가 맞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크기 이것도 있고 그리고 이것도 스튜디오 4 작가님의 이게 벚나무 잎일 거예요. 이렇게 잔 받침입니다.
이것도 되게 예쁘게 잘 쓰고 있고, 은근 은이 매치하기가 되게 쉬워가지고 크기만 맞으면 휘뚜루마뚜루 쓰기가 되게 좋아요. 이것도 되게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고, 이것도 얘는 모과인데요. 이렇게 모과 디테일이 진짜 예뻐요. 이렇게 포라고 적혀있고, 이렇게 뚜껑 올려놓는 개치로 사용하셔도 되고, 뭐 차실을 위에 올려놔도 되고, 어떤 분들은 책갈피로 써도 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쓰는 사람마다 이제 용도를 편하게 써주시면 되는 그런 용도의 이제 모과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거는 이제 코스터. 이쪽은 짧고 이쪽은 길고, 그래서 되게 귀여운 느낌이 드는 코스터죠. 박소희 작가님 코스터고, 그 유년상제 일상의 파랑 그 전시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얘도 되게 자주 사용하는 친구고, 또 이것도 박소희 작가님 일상의 파랑에서 구매를 했는데, 지금 원래 이런 식으로 좀 하였거든요. 이렇게까지 하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좀 하얀 친구였는데, 지금 찬물이 들어가지고 완전 이제 회색처럼, 아니, 황토색처럼 변해버렸는데요. 이것도 이제 호승과 다관 사이에 이제 완충 역할을 해주는 역할로 되게 잘 쓰고 있어요. 이런 크기가 이게 한 3.5, 4cm 이 정도 되거든요. 사실 그냥 3.5, 3.5인데 제가 이제 빨다 보니까 이게 조금 늘어났는데, 옆으로 이런 크기가 되게 많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런 크기가 찾으려면 진짜 없거든요. 근데 뭔가 호승이랑 다관 사이에 끼워 놓는 그런 사이즈를 뭔가 어디서 뭐라고 말하기도 애매하고 뭔가 찾기가 되게 애매해서, 이런 사이즈 코스터가 있으면 그렇게 휘뚜루마뚜루 쓰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즈 발견하면 일단 쟁여두면 하나쯤은 쓸 일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스트 스모크, 원래 찻잔 받침인데 이제 저는 여러 가지 또 올리고 있어요. 아까 그 토린도의 요 밑에 린넨 접시처럼 뭐 다관 사이즈 맞으면 다관으로 또 올리고, 근데 얘는 살짝 이렇게 곡선이 있어서 약간 그런 거 올려놓을 때 주의를 좀 해야 되고, 다식 접시, 뭐 양갱이나 와가시 하나 올려도 예쁠 것 같고요. 그렇게 휘뚜루마뚜루 쓰고 있는 그런 이제 접시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잔탁이에요. 얘는 5개거든요. 너무 예쁘죠? 이게 나란히 놓으면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구매를 했던 거예요. 이게 민덕영 작가님? 아, 이름이 또 성함이 헷갈리는데, 민덕영 작가님 그 잔탁이거든요. 약간 묵직한, 이제 쇠로 만든 거라 되게 묵직하고 한 잔이, 근데 뭔가 여기 이렇게 에이징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사용감이 느껴지는 게 굉장히 뭔가 달의 표면 같고, 저는 행성 같고 막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반해서 이제 하나 구매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시우티하우스에서 구매했거든요. 이렇게 5개 세트로밖에 안 파신다는 거예요. 이게 60개만 딱 만드셔가지고 여기 뒤에 번호가 적혀 있어요.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60, 이게 짝대기 표시하고 5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1번부터 5번이에요. 얘가 4번, 얘가 2번, 얘가 1번, 얘가 3번. 그러니까 딱 60개 만드셨는데 그 중에 1번부터 5번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요거 뭐 판매를 할 일이 만약에 있다면 그때도 이렇게 세트로 5개 세트로 판매해달라고 만약에 팔게 된다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마 예뻐서 파는 일이 거의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이게 진짜 멋스러워가지고 되게 자사오 올라간 그런 되게 약간 묵직한 찻자리에 되게 잘 어울려요. 되게 아끼는 잔탁 중에 하나고, 또 이거는 이제 모노아 한남에서 구매한 건데요. 이렇게 비정형
인 친구예요. 여기 보면 살짝 여기 구멍이 나 있어요. 이 흰 색깔 이 구멍 보이시나요? 여기 끝에 이게 뭔가 너무 귀엽고 여기 살짝 이렇게 트어진 것도 귀엽고 그냥 약간 제 취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작가 미상이더라고요. 일단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는 공방판에서 구매한 건데요. 원래 여기가 다 하였는데 제가 모르고 여기다가 이제 향을 올려가지고 약간 그을음이 진 거예요. 근데 뭐 어떻게 닦으면 잘 닦일 것 같은데 귀찮아서 안 닦고 그냥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뚜껑 같은 거 올려놓을 때 개반으로 사용하기도 좋고 잔 올려놔도 좋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이것도 목련상점에서 구매했어요. 약간 이렇게 배지처럼 무거워서 당연히 안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노산도방에서 만드신 이게 햇살무늬인지 바람무늬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이것도 뚜껑 올려놓는 역할을 하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스트 스모크에서 만드신 건데요. 이게 이제 찻이나 이런 거 올려놓는 이렇게 올려놓는 찻이 이렇게 막 받침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색감이 녹색이다 보니까 말차 먹을 때 말차 뜨는 이런 스푼 같은 거 올려놓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구매를 한 거였거든요. 그렇게 생긴 친구고 이것도 이스트 스모크에서 구매한 거예요. 얘도 백자긴 한데 살짝 여기 녹색빛이 도는 거 보이세요? 엄청 연하게 녹빛이 돌아가지고 그게 엄청 포인트가 되는 친구인데 이것도 약간 호승처럼 쓰거나 다식 접시, 뭐 잔 받침 이런 식으로 써도 좋습니다. 얘는 아까 거보다 약간 판판한 느낌이라서 그런 것도 올려놨을 때 크게 불편하진 않더라고요, 저는. 물론 이제 여기가 울퉁불퉁하긴 하니까 좀 까닥까닥 하는 게 있긴 한데 저는 크게 불편하지 않아서 잘 쓰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장운성 공방에서 구매한 건데 은칠이 되어 있어서 여기가 좀 에이징이 됐어요. 색이 이렇게 좀 진하게 물들어가는 이게 조금 더 실제 색상에 가깝습니다. 이런 느낌인데 얘도 찻잔 받침으로 사용하거나 다식 접시 그런 것들을 휘뚜루마뚜루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이거는 스튜디오 4. 얘는 잔탁. 딱 봐도 잔탁처럼 생겼죠? 잔을 위에다 올려놓으면 되는데 얘도 굉장히 무난한 스타일이라서 어떤 잔에도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그래서 만약에 뭐 은색 스튜디오 4의 그런 잔탁을 하나 구매하고 싶다? 저는 이거 되게 휘뚜루마뚜루 완전 추천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얘는 다하예요. 일본 작가님 순고 키마타였나? 이게 되게 도자기 같은데 이런 철판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가지고 여기에 찻잎을 넣으면 이쪽으로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깔때기, 다루 역할까지 해주는 친구인데 단점은 여기 구멍이 이렇게 크지는 않다 보니까 약간 홍차처럼 엄청 꼬불꼬불한 굴곡이 큰 차들은 여기 걸려가지고 안 들어가요. 그래서 아마 동글동글하게 말려있는 친구들이나 잎이 엄청 작은 약간 작설 녹차처럼 지리산 고차수, 작설 녹차 그렇게 작은 잎들, 뭉쳐지지 않은 것들 하면 이제 막힘없이 슝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예쁜 친구라서 굉장히 많이 사용했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별거 아니고 뭐 그냥 소품용 붓인데 이런데 다하 같은데 막 찻잎 가루 묻잖아요. 근데 그런 거 이렇게 털고 싶어가지고 처음에 구매를 했었는데 사실 이 붓으로 하나하나 터는 게 너무 귀찮잖아요. 그냥 저 그냥 손으로 막 털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놓고 사실 몇 번 사용을 하지는 않았지만 귀여워서 갖고 있는 붓입니다. 제가 파란색을 좋아하는데 이 색감이 파란 색감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구매를 한 것도 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접시인데 제가 사실 다하로 쓰고 싶어서 구매를 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여기에 찻잎을 담고 나서 뭔가 그 다관이나 이런 거에 담기가 애매한 거예요. 뭔가 이렇게 쓸어서 담기도 이 턱 때문에 좀 불편하고, 그렇다고 이걸 다시 이렇게 들어서 다관에 담자니 그것도 좀 이상하고, 그래서 사실 잘 안 쓰게 되는 친구지만 아마 이제 그런 차키를 놓는다거나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갔다 와서 애플워치를 얹어 놓는다거나 뭐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그런, 아니면 반지 뭐 이런 것들을 놓는 그런 받침 용도로 사용하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도자기라서 좀 그런 반지 같은 거는 스크래치, 깡깡 소리가 들려서 별로 좋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얘는 사실 어떻게 써야 될지 아직도 고민하고 있는 친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이렇게 와가시 한 두세 개 올려놓으면 좋을 것 같은 느낌이긴 해요. 근데 그걸 자주 먹지는 않으니까 사용을 늘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여기도 소개가 끝났고요. 여기는 이제 이것도 수상한 재봉틀에서 만드신 차시집인데요. 여기 이 초록색 스티치가 포인트예요. 너무 예쁘죠? 진짜 이런 실로 포인트를 하나씩 주는데 그 색깔 매치가 진짜 감각이 장난이 아니세요.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 그런,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공예품을 너무 좋아하고, 여기다 이렇게 찻이 넣거나 이렇게, 이게 또 얇은 거 하나 들어가게, 두꺼운 거 하나 들어가게 이렇게 설계가 돼 있어서 두 개를 이렇게 나눠서 넣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얇은 거에 넣고, 뭐 두꺼운 건 뭐를 넣어볼까요? 여기 집게 이런 거를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간섭 없이 넣어서 쓸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집에서 쓴다기보다 어디 가지고 나갈 때, 이제 밖에서 친구들한테 차를 우려주고 싶거나 뭐 피크닉 가고 싶거나 그럴 때 이제 이런 도구를 챙기기가 되게 가끔 애매하거든요. 그럴 때 이런 거 하나 있어서 이렇게 착착착착 담아가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거 없을 때는 저 그냥 보자기에 돌돌 말아가지고 가지고 다녔는데 그것도 좋지만 이런 거 있으면 좀 더 깔끔하고 뭔가 이제 꺼낼 때 좀 더 간지가 나 보인다는 것, 그런 장점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꺼낸 김에 소개하자면, 이건 단소아 작가님의 은핑고 나무로 만든 이제 집게인데요. 은핑고 나무가 물에 강한 나무 중에 하나래요. 그래가지고 찻자리에 사용하기 굉장히 적합한 나무고, 이게 약 19cm 정도 되거든요. 요즘은 조금 짧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이게 초창기에 만드신 거여가지고 이렇게 약간 나무 느낌으로 이제 관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이 있고, 이게 되게 좋아요, 느낌이. 이게 싹 감기는 느낌이 좋아서 굉장히 자주 사용하고 있는, 요새 애정하는 집게 중에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찻잔을 잡을 때도 좋고, 보통 이제 찻잎 다관 안에 있는 거 빼낼 때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손에 많이 익은 도구예요. 그리고 이거는 옛날에 데이코리아에서 그 럭키박스를 할 때가 있었어요. 사실 럭키박스가 그렇게 럭키한지는 잘 모르겠어서 이제 한 번 하고 하진 않았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었던 이제 이거 차칼이에요. 이렇게 여기 부분 이렇게 당겨서 빼면 이렇게 송곳 부분이 나오고, 이걸로 이렇게 해괴를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다시 이렇게 끼워 넣고, 지금은 잘 쓰지 않고 있어요. 왜냐면 저에겐 차칼이 하나 더 생겼기 때문인데요. 차칼은 해괴님의 차칼입니다. 이염에서 전시할 때 데려왔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일단 이쁘고, 여기 이 부분이 손가락을 이렇게 지지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사실 쓰다 보면은 손가락 어떻게 지지해야 될지 잘 모르겠긴 한데, 이렇게 지지하는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약간 손바닥을 이렇게 되는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왜냐면 차를 이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눕혔으니까 이렇게. 근데 저는 해괴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고 막 쓰면서 잘 되는 부분을 열심히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예쁜 차칼이 하나 있고요.
이것도 포 스튜디오의 걸음마. 이게 떡갈나무 잎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벌레들이 자연에 보면 이렇게 파먹은 자국이 있잖아요. 그걸 형상하신 건데 진짜 벌레가 파먹은 느낌 같지 않나요? 얼마나 관찰을 유심히 하셨으면 이런 느낌을 구현해내셨을까 진짜 늘 감탄만 나오고, 솔직히 점점 작업을 하실수록 그 섬세함이 점점 좋아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점점 예쁜 게 많이 나와가지고 솔직히 조금 괴롭습니다. 이미 나 많이 샀는데 점점 예쁜 게 나오니까 그런 어려움이 또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걸음망이 있고, 얘는 아까 그 정동철 그 호두 개환이랑 똑같이 개환이랑 잘 안 맞아요. 개환을 하면 이게 촘촘하기 때문에 여기로 물이 바로 샤 빠지지 않거든요. 구멍이 많지도 않고. 그래서 이 밖으로 넘쳐 흘러요. 그래서 얘는 다관이랑 이렇게 물줄기가 하나로 세게 나오는 친구랑 굉장히 궁합이 잘 맞고, 개환이랑 같이 쓰면 늘 넘치기 때문에 개환이랑은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예쁜 떡갈나무 잎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차시 받침인데요. 이거는 사실 킨츠기 할 때 쓰려고 구매를 했어요. 킨츠기 할 때 이렇게 기다란 차시 같은 도구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서 약간 이렇게 긴 차시 받침 여러 개를 거치를 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긴 게 좀 필요해서 일부러 구매를 했습니다. 이건 노산도방 작가님 거고요. 이제 오직이라는 이제 소품샵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차 스쿱이에요. 이것도 TWL에서 구매를 했고, 이거는 아즈마야인가 아즈미야인가 맨날 이름이 헷갈리는데 아무튼 그 일본 브랜드의 스쿱입니다. 이렇게 틴 케이스에 들어있는 차를 많이 마셨을 때 이걸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차시 받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친구고요. 스튜디오 포 작가님의 이렇게 나무 껍데기, 나무 껍질을 형상화한 친구예요. 이렇게 포라고 항상 적혀 있거든요. 포 작가님 거는. 이렇게 진짜 나무 껍질 같죠? 그걸 하나 있고, 그리고 이거는 유리편집 작가님의 차시예요. 사실 아직도 이게 앞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써야 되는 건지 이렇게 써야 되는 건지 전 잘 모르겠는데, 사실 이게 장식 같아서 이렇게 쓰는 게 맞긴 한데, 왜냐면 차시들도 다 이렇게 뒤에가 장식이잖아요. 이렇게 쓰진 않잖아요. 이렇게 쓰지.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저는 이상하게 자꾸 이렇게 쓰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쓰는 건 자기 마음이니까 자기 맘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름에 되게 잘 어울리는 차시가 하나 있고요. 근데 사실 예쁘긴 한데 뭉툭하잖아요, 앞뒤가 둘 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뾰족한 게 필요할 때는 그런 기능은 잘 못 해주긴 해요. 기능성으로는 아무래도 유리이기도 하고 조금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뭔가 나는 기능적이고 실용적인 걸 엄청 필요로 한다 라고 하는 분들에게 이게 추천드리기는 어렵지만 굉장히 예쁩니다. 그리고 이것도 스튜디오 포 작가님의 차시예요. 찻잎을 이렇게 끝에 달아주셨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름을 까먹었다. 폴스킨터라는 브랜드인데요. 이게 원래 다시꽂이처럼 사용하시려고 만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차시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살짝 가운데가 살짝 두꺼워요. 그래서 이제 잡기가 되게 편하더라고요. 약간 의도를 해서 만드신 것 같아요. 이게 여기 이 굴곡이 손이 잡기 되게 편한 그거여가지고 그 생각을 많이 해서 만드신 굴곡 같고요. 되게 비정형의 모습이 되게 예뻐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것도 윤현상제 일상의 파랑 정시에서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스튜디오 포 작가님의 버터 나이프입니다. 사실 제가 버터를 나이프로 뭐 잘라 먹거나 발라 먹을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너무 예뻐서 그냥 산 거예요. 여기도 포라고 적혀 있고
얘는 아마 황동이었나? 재질이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 나무 느낌 나고 너무 예쁘죠? 나뭇가지 느낌? 아직 한 번도 사용을 안 해봤다는 사실. 작년 가을인가 샀던 것 같아요. 그 어글리 반상회 했을 때 샀던 거거든요. 보안여관에서 그때 샀던 친구입니다. 이거는 진짜 웃긴데 제가 만든 거예요. 제가 만든 거라서 약간 좀 비율이 이상하죠. 처음 우드카빙을 해본 거였는데 이제 말차 찻이에요. 근데 이제 얘가 아마 뭐였지? 메이플 나무였나? 벚나무였나? 모르겠어요. 까먹었어요. 아무튼 이렇게 생겼는데 어렵더라고요. 예쁘게 만들기가. 그래서 얘가 이렇게 잘 안 서 있고 이렇게 옆으로 쓰러지거든요. 그래서 비율도 안 맞고 처음에 한 두세 번 썼는데 말차 먹을 때 요새는 전혀 쓰지 않고 있는 그냥 이제 처음 만들어봤다 이런 느낌으로 간직하고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이 작업을 단소아 작가님이랑 같이 했어요. 그 티하우스 하다에서 나만의 차시 만들기 이런 클래스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만들었습니다. 요거는 일상의 도구점에서 만드신 벚나무에 오칠을 해서 만드신 찻이에요. 이게 진짜 자연물을 갖고 만드신 거고요. 이게 진짜 인기가 좋더라고요. 진짜 나무니까 진짜 나무 같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진짜 나무야 하면 다들 신기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떤 친구는 이런 반응도 있었어요. 진짜 나무면 그냥 집 밖에 있는 나뭇가지 아무나 주워서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살짝 킹받았달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칠이 되어 있어서 물이 닿아도 걱정이 없다는 점. 하지만 물기는 바로바로 닦아주는 게 오래 사용하기에는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얇기 때문에 부러질 수가 있어요. 그런 점도 조심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단소아 작가님의 찻이 약간 나무 지팡이 같죠? 이거랑 조금 더 긴 버전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너무 긴 것을 그렇게 선호하진 않아서 약간 짧은 친구로 데려왔습니다. 딱 한 번 꺾인 친구로 데려왔어요. 길이가 이 정도. 그리고 이게 쌍둥이인데 이것도 스튜디오 4 작가님 건데 얘가 물방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방울 이렇게 퍼지는 느낌을 형상화해서 만드신 거거든요. 이렇게 얘는 물방울이고 물방울 톡 닿았을 때 이렇게 퍼지는 물결을 표현하신 거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가 세트로 있는 친구입니다. 이거를 선물로 받았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음 전시에 이런 물방울을 소재로 한 전시를 하는데 이제 시험 삼아는 아니고 그때 만든 것 중에 곧 전시할 작품 중에 하나를 이제 갖고 오셨다가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짝꿍을 맞추고 싶어서 그 전시에 가가지고 이 차시를 구매해 왔습니다. 이렇게 너무 예쁘죠? 짝꿍을 찾아주길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받은 게 작년에 있었던 크래프트티 페스티벌이고요. 이거는 니은에서 열린 전시에서 데려왔습니다. 아까 유칼립투스 나무 있었잖아요. 맨 처음으로 소개한 거 그거랑 같이 데려온 친구예요. 그리고 이것도 노산도방 작가님 거고요. 이제 찻잔 받침이에요. 저는 이제 뭐 잔탁으로 쓰기도 하고 개치로도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호월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굉장히 귀엽죠? 까만색도 있고 하얀색도 있는데 전 하얀색이 좋아서 밝은 색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장운성 공방에서 구매한 이것도 개치란다. 찻이 받침인데요. 이렇게 지지를 해주는 친구예요. 이렇게 홈이 있어서 여기다가 올려놓으면 됩니다.
얘도 은칠이 돼 있어가지고 얘는 너무 까매지면 별로 안 예쁠 것 같아서 이렇게 최대한 공기 접촉이 없도록 여기다가 넣어놨어요. 이것도 목련 상점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유리알인데요. 유리알이에요. 이거는 3개가 붙어진 거. 이것도 차시 받침으로 차시 받침으로 굉장히 좋아요. 여름에 혹은 비 오는 날 많이 생각나는 받침입니다. 굉장히 귀엽죠? 그리고 이 친구들은 알이 하나씩 따로예요. 그래서 약간 찻자리 꾸밀 때 약간 물방울 떨어진 거 표현하기 굉장히 좋아요. 이제 이 동그란 거 하나하나 제가 보면서 골라왔거든요. 이렇게 예쁜 동그라미를 찾아서 이렇게 3개 데려왔습니다. 하나씩 구매할 수 있는데 저는 숫자 3을 좋아해서 뭔가 3개가 되게 안정적인 숫자라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3개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서랍도 끝이 났습니다. 제가 자주 쓰는 도구들은 항상 찻자리 옆에 박스에 빼놓거든요. 이건 자주 쓰는 것들이, 이 집게랑 차칼은 자주 쓰는 거라 빼둘게요. 그리고 이제 진짜 또 제가 자주 써서 옆에 빼놓은 것들, 여기 이런 옆에 여기다 이렇게 놓거든요. 어떤 게 들어있냐면 일단 저울. 이거는 제가 차 마실 때 처음부터 썼던 건데 좀 더러워가지고 약간 차가루 같은 게 많이 묻어있어서 좀 지저분한데 이렇게 저울이고요. 이렇게 뭐 올려놨을 때 이제 다시 한번 누르면 그 올려놓은 상태 그대로 0을 맞춰놔줘가지고 찻잎 계량할 때 좋고, 이제 타이머도 돼요. 타이머라기보다 그 초 재는 거? 그게 되는데 저는 초는 얘로 재고 있지는 않고 제가 사용하는 이제 그 커피포트가 초 재는 게 돼가지고 초는 걔로 재고 얘는 저울로 계량만 하고 있는데, 뭐 처음에 샀던 게 특별히 뭐 하자가 있는 게 아니라서 뭐 다른 걸 사야 될 필요성을 못 느껴서 이거는 차 마실 때 처음에 사용했던 그거 그대로 그냥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찻이, 이것도 단수아 작가님 찻인데요. 이거는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휘뚜루마뚜루템이에요. 그래서 아무데나 다 잘 어울려요. 그래서 진짜 많이 쓰고, 어떤 차시를 매치해야 될까 너무 귀찮은 날 있잖아요. 그날 이거를 쓰면 그냥 다 어울려서 되게 자주 쓰는 친구라 여기에 놓고 그냥 매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게 끝에가 뾰족해가지고 은근 쓸 때가 많아요. 그 단공으로 돼 있는 출수구가 이제 막 거름망 형태로 돼 있는 것도 있지만 이제 단공으로 돼 있는 거 막히면 얘로 뚫어주기도 하고, 그 안에 이제 찻잎이 끼면 이렇게 얘로 해결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자주 쓰이는 그런 템입니다. 그리고 이 얄쌍한 이 얇기, 요게 진짜 이쁜 것 같아요. 질리지가 않는 이 두께입니다. 최고. 그리고 이거는 가위. 이렇게 차 봉지 자를 때 이렇게 깔끔하게 잘라주면 좋아서 갖고 있는 가위고, 이건 시우티하우스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스튜디오4 작가님의 찻인데요. 스튜디오4 작가님 거 엄청 많죠? 근데 뒤에 조금 더 나옵니다. 이거는 약간 돌멩이 느낌이에요. 돌멩이를 떠서 만든 찻인가? 이름을 그렇게 지으시기도 하셨더라고요. 이것도 되게 휘뚜루마뚜루 템이라서 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말차 뜰 때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도 되게 좋아하는 찻입니다. 그리고 문제의 이 찻이 제가 잃어버렸다고 했었던 그 찻을 드디어 찾았거든요.
얘는 조금 짧아요. 약간 디저트 픽처럼 만드신 것 같은데 저는 차시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들풀 느낌. 이게 진짜 섬세한데 안 잡아주네. 잡아줘. 잡혔다. 이게 진짜 예쁘죠? 이 각도가 너무 예쁘다. 이게 제 오차쿠 그 푸사예요. 푸사에 있는 친구인데 정말 아름답죠? 없어진 줄 알고 진짜 슬펐어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휘뚜루마뚜루템. 이 톤이 은근 여기저기 다 잘 어울려서 굉장히 약간 갈색 다구들이랑 되게 궁합이 잘 맞습니다. 아이보리 계열. 그래서 굉장히 잘 쓰고 있는 차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항상 옆에다 두고 자주 꺼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인데요. 향은 사실 이거는 그냥 포장용에 들어있던 실인데 그냥 넣어놨어요. 사실 저 이런 거 안 모으거든요. 근데 뭔가 뽕실뽕실 예뻐서 어딘가 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모아놨는데 지금 한 2달째 안 쓰고 있는 것 같아서 얘는 좀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약간 그 박스나 뭐 쇼핑백 혹은 틴 케이스 이런 거 안 모으거든요. 예전에는 모았는데 그냥 먼지만 쌓이고 제가 뭐 그걸 바라보면서 행복해한다거나 그러지 않아서 그냥 다 이사를 하면서 처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마음이 홀가분해지더라고요. 그게 은근 차지하는 부피가 커가지고. 그래서 쇼핑백 같은 건 딱 필요하게 쓸 만큼만 남겨놓고 다 버렸더니 좀 진짜 좋았어요. 아무튼 이건 동각에서 이제 주신 울릉도 석향이고, 이거는 라오스 트리플. 얘는 내돈내산한 거. 근데 이게 베트남 치명이거든요. 나트랑산. 전 이게 되게 좋았는데 이게 약간 비슷할 줄 알고 구매를 했는데 살짝 많이 결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향도 되게 호였는데 저의 룸메가 이 향을 되게 안 좋아해가지고 약간 그 호불호가 좀 갈리는 향이다. 얘는 약간 어떤 향이냐면 얘는 약간 연필심, 짜파게티 이런 게 생각나는 향이고, 이 베트남 나트랑 치명은 되게 부드러운 느낌이 있는데 이 친구는 뭔가 되게 남성적인 느낌이에요. 약간 진짜 약간 절이나 약간 정말 뭔가 딱 격식을 갖춰야 하는 찻집에서 나는 냄새? 그런 냄새예요. 사실 뭐 꼭 그런 냄새는 아닌데 굳이 이미지화 한다면 그래가지고 조금 호불호가 있더라고요. 약간 강해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좋아하는 향 중 하나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향이 있고, 또 이거는 제가 향 피우는 라이터 9. 또 향 했으니까 이거는 이제 제 향압. 감꽃님한테 구매한 제 예쁜 여름 포도가 그려져 있는 향압입니다. 이렇게 열면 향이 이렇게 들어있죠. 이거는 100단인데요. 요 다관을 만드신 본청 유수연 작가님께서 이제 향이 너무 좋다. 이제 매장에서 나는 향이 너무 좋다라고 하니까 이제 이걸 피운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좀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향 진짜 부드럽고 너무 좋은데 중국에서 사오신 거래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구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약간 구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엄청 아껴서 피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크리미한 느낌이 있고 굉장히 좋습니다. 100단이 약간 달기만 하고 되게 느끼한 향이라고 생각했는데 얘를 맡고서 많이 달라졌어요. 저의 그 100단에 대한 인상이. 그래가지고 좋아하는 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밖에 안 남아서 아껴 피우고 있는 친구들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잘 쓰는 향로. 오은도방 작가님이 만드신 거고, 여기 약간 안 탄 게 있는데 이게 왜 안 탔냐면 오늘 향을 이걸 피웠어요. 그랬는데 이제 룸메가 그 향 너무 독하다 그래가지고 여기 똑 잘라가지고 이만큼 못 태우고 남아있는 향기입니다. 왜 미워하지?
좀 지저분한가요? 여기 젤을 바로바로 치우지는 않아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사각 느낌이, 이 각이 제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 각이 진짜 미쳤죠. 이 섬세함. 정말 잘 쓰고 있는 향로입니다. 그리고 또 항상 제 옆에 있는 퇴수기, 박미경 작가님의 퇴수기인데 아까 그 5개짜리 차탁 있잖아요. 민덕영 작가님 거, 두 분이 부부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박미경 작가님 거 하나 갖고 있고요. 이게 매화였던 것 같아요. 매화를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이게 되게 작은 사이즈거든요. 전 차를 혼자 마시니까 저기 큰 사이즈의 퇴수기는 부담스러워서 이제 작은 사이즈의 퇴수기를 늘 원했었고, 마침 호준거에서 이거를 이제 호준거 로고로 주문 제작해가지고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가 너무 예뻐가지고 그때 이제 박미경 작가님을 알게 되어서 구매를 이제 그 메종드 실크에서 찾아서 했었는데, 이게 약간 철이다 보니까 이게 뜨거워요. 그래가지고 약간 뜨거운 물을 넣고 식지 않았을 때 이 친구를 잡기가 조금 힘들다는 거. 근데 뭐 찻자리가 좀 길어지면 물이 당연히 식을 테니까 그 이후에는 문제가 없고요. 근데 이거는 이 친구의 점은 아니고 제 스타일인데, 제가 생각보다 물을 많이 이제 막 이렇게 퇴수기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작은 퇴수기를 되게 좋아해서 이렇게 퇴수기를 만들 때 작은 사이즈로 만들었었거든요. 이거는 이제 풀의 워크샵에서 제가 만든 건데 이렇게 작은 사이즈를 만들었어요. 1인용. 근데 늘 이거 2개를 같이 사용하는데도 막 차를 2-3개씩 마실 때는 부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퇴수기가 큰 게 필요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걸 요새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큰 퇴수기를 하나 만들러 가든가 찾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퇴수기 큰 게 필요한 사람이었다를 느끼고 있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친구들이 찻자리에 두기 아주 귀엽고 예쁘죠. 약간 이제 팽주의 퇴수기로 쓰기보다는 이제 차를 마시는 분들한테 옆에 놔두기에 좋은 사이즈라고 개인적으로 제가 사용하기에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는 뭐 찬물에 있는 물만 조금 버릴 테니까 큰 게 필요가 없거든요. 그 정도? 아무튼 그렇게 얘네 둘을 항상 같이 사용하고 있고, 이 친구는 저의 다오, 본청 유세윤 작가님이 키우는 강아지를 형상하신 건데 되게 귀엽죠? 이렇게 볼이 오목한 게 진짜 그 강아지가 이렇게 생겼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배에는 킨츠기가 되어 있어요. 뭔가 킨츠기 그때가 배울 때였는지 아니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킨츠기 되어 있어서 오히려 더 반가웠던 그런 친구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그 목련상점에서 구매한 건데 얘는 원래 나츠메로 사용을 했던 친구였어요. 그 말차를 담는 통으로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향을 피우는 친구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 피울 땐 이렇게 닫아두고, 뚜껑 있으니까 딱히 향로제가 날린다거나 하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지금 약간 먼지가 쌓였는데 이 친구 자주 쓰진 않아서 아무튼 이 친구, 이 녹색 느낌이 되게 좋아해서 초반에 굉장히 잘 썼던 친구입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맨션 302, 이제 자주 써서 찬물이 이렇게 좀 다 들었는데 얘가 제가 제일 자주 쓰는 다건이에요. 이제 크기가 되게 작아서 그냥 너무 꼬질꼬질한 거예요. 찬물이 많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근데 다 빤 거예요. 이렇게 반 접고 한 번 더 접어서 이 사이즈로 그냥 이제 막 닦고 이러면
되게 좋고 소창이라서 물 흡수가 되게 빨리 돼요. 소창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물이 흡수가 잘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되게 많이 써가지고 물 흡수가 진짜 끝장나게 잘 되는 아이템 중 하나라서 되게 잘 쓰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고, 이 스티치 색이 얘는 파란색인데 이게 뭐 노란색, 핑크색, 녹색, 빨간색 되게 보라색 다양하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원하는 색깔로 이렇게 맞추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이렇게 반 접어두고 여기다 이렇게 넣어놓고 썼었는데 요새는 여기다가 이것저것 많이 넣어놓고 쓰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자주 쓰는 것들 이렇게 다 올려두고 사용하고 있고, 이제 자주 먹을 이제 빨리 마셔야 될 차들 이렇게 올려두고 이제 손이 닿을 때 마시고 싶을 때마다 이제 빨리 소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붙어있는 이 스티커는 단장류에서 포장할 때 붙여주시는 스티커예요. 스티커도 어쩜 이렇게 예쁘게 만드시는지. 이거를 이렇게 이뻐가지고 붙여놨는데 여기 하나 더 있었는데 떨어졌거든요, 오늘. 아무튼 그냥 이렇게 붙여놓고 있습니다. 지금 소개할 게 여기 이만큼 있거든요. 속도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